우리가 감정이 있고 관찰을 했어요. 근데 감정이 있어요. 근데 이 관찰을 했으면 관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내용에 집중했을까? 내용에 집중했을까라고 하면 감정이 일어나는 걸 바로 일으켰잖아요. 그럼 내용에 집중하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용을 풀어보려고 하는 걸 했다면 감정이 조금 늦게 일어나지 않았을까? 를 이제 한번 일으켜 보셔야 돼. 그러면 이미 나는 관찰을 한다고 하면서 답을 정하고 관찰하진 않았을까? 얘는 원래 이래. 또 저러네. 또 이러고 있네. 라고 하는 순간 이해하는 부분, 관찰이라는 부분은 관찰은 오목조목 다 관찰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, 왜 이런 논리가 나왔고 이런 원리가 나왔고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 거고 막 이렇게 관찰이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어제의 정보 그냥 올래저래 로만 보고 있는 걸 나는 관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를 뭐 봐야 돼. 그러면 관찰한 게 아니시지. 네, 그랬네요. 그냥 봤지. 그러면 내가 아는 관찰과 지식이 말해주는 관찰이 답이 다를걸? 그러면 나의 관찰이 힘이 이만큼이구나. 그러면 나는 관찰이라는 지식을 더 채워야겠구나. 이거부터 하셔야지. 왜 나는 감정을 쓸까요? 감정 쓰지 마세요. 감정의 태도가 되면 안 돼요.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. 이게 답일까? 그러면 뭘부터 하셔야 돼요? 질 갖춰라라고 하기 전에 질량을 높여라라고 하죠. 질을 높여라. 그러면 질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많이 채워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관찰을 하고 있다면 관찰의 양을 늘려야지. 내가 하고 있는 관찰이 작구나, 얕구나, 좁구나. 그러면 나의 관찰력은 요만큼이니 그러면 관찰이라는 건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찰이라는 거에 집중해서 어떻게 관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양을 채우셔야지. 요것부터가 1번이실 거예요. 근데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. 그러면 이 관찰 안에서 내가 조금 쓴 관찰을 정보만 갖고 아니면 일으키는 것만 갖고 내가 감정을 바로 쓰는 나 얕은 걸로 쓰니까 늘 똑같은 짜증과 똑같은 미움과 똑같은 양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도 내 기질상 내 본질상 바로 드러내지 못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는 거예요. 일단은 근데 이까지 가기보다는 관찰이라는 부분이 내가 좀 작았구나. 아, 내가 이번에도 관찰한다 해도 관찰을 안 했네. 그럼 이번 주는 관찰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공부부터 해야겠네. 해놓고 그 양을 가지고 상대를 봐보세요. 그럼 다 보여요. 왜 저러는지. 그리고 화가 안 나. 이게 이 관찰이라는 양을 내가 채웠기 때문에 그냥 저러고 있는가 보다. 이런 가 보다. 이렇게 보일 텐데 그 부분이 없으니까 여유가 생기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. 관찰 하나 챙겨놓고 네, 관찰. 관찰은 딱 이렇게 챙기고 또 한 버전 감정으로 가볼게요. 팍 때렸더니 아 하고 일어났어. 이렇게 화가 나.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때 표현하는 방법들이 또 다양하거든요. 어떤 사람 때리면은 감정 기분 나 막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야 이렇게 크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면 내 감정은 일어났는데 감정을 내 표현 방법은 이거구나. 이거를 조금 본 것 같아요. 본 걸 먼저 해야지. 나는 왜 그럴까를 보시면 안 돼. 왜 그럴까라고 다는 거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랬네라고 핑계대는 거예요. 내가 내 감정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구나.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. 이렇게 먼저 출발을 하셔야 그 다음에 이 감정이 표현을 바꿀 수 있거든요. 근데 관찰을 잘하면 감정이 안 일어날 거고 감정이 안 일어나면 표현은 이렇게 안 나오겠죠. 근데 이제 관찰은 이렇게 띄워놨잖아요. 띄워놓고 우리가 감정으로 봤을 때 이 감정을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구나 까지 해야지. 나는 왜 이럴까?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거는 안 풀겠다는 소리고 핑계대는 거고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요?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. 나는 왜 이렇게 다 힘들게 살았을까요? 막 나만 왜 이래야 되나요? 왜 나만 이래야 돼? 이거는 못 풀어요. 그럼 위로와 공감, 그래 고생했다. 아이고 많이 힘들겠구나. 이거 갖고 풀까요?
뭐 안 풀릴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봐봐야 돼. 아,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. 난 이렇게 푸는구나. 이렇게 잡아보세요. 이거를 풀어볼 생각이 있으세요? 네. 그러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. 관찰을 알아야 돼. 네. 관찰을 해서 관찰하는 그 실력을 키워가지고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 이해하는 법을 배우면 돼요. 그 다음에 이해하고 나면 내가 시원해. 그래서 인정이 돼서 화를 내든지 아니면 냅둬 버리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잘 타일러서 잘 이해시켜서 빛을 내게 내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냥 이게 한 방에 단방에 되진 않아요. 순서가 다 있어요.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좀 덜 갑갑하고 나는 왜 이럴까요? 이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일단 뭐부터? 관찰. 관찰. 관찰이 뭐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네. 그게 되면 그게 좀 부족하면 또 보태드릴게요.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양이 채워지면 그러면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.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면 관찰이 기본적으로 돼 있을 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관찰하지 않았는데 상대를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관찰을 하다 보면 상대의 관찰도 있지만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것도 있거든요. 내가 나를 쓰는 거. 상대가 나를 보고 있는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간 좀 부끄럽고 손발에 오그라들 때가 있어요.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너무 낮게 보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좀 알 필요는 있어. 관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해 쪽으로 가보게.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해 쪽으로 가면 이해를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응용을 해야 돼. 관찰과 이해를 했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패가 나올 것인가, 어떤 표현이 나올 것인가, 어떤 감정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동글동글하게 이제 다듬는 거죠. 이럴 때 이제 수행이 될 것 같아. 네. 이럴 때. 네, 요 아는 게 일단 지식의 양도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. 이게 아는 게 먼저지 이게 안 채워지면 우리가 올바른 수행을 한다, 올바른 법을 만난다,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까지 가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. 요거부터 하시게요. 네. 네.